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한동훈이 나가리가 됐네요. 한동훈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엄청 발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찌질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미 자신의 소용이 끝났고 존재의 의미가 사라졌고 국힘당에서 이미 내쫓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인데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쎄, 한동훈 생각에는 자기가 좀 억울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계엄령을 선포했느냐라는 식의 항변도 해봅니다만 소용없었죠. 결국 오늘 한동훈은 물러나고 맙니다. 이로써 국힘당의 지난 2년을 좌우해왔던 윤석열, 한동훈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종언을 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과 한동훈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울 때 웃기지 마라. 니들은 샴 쌍둥이다. 둘 중 하나라도 죽으면 같이 죽는 거다. 그런데 윤석열도 한동훈도 그 사실을 깨닫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마지막까지 윤석열이 이제 죽었으니까 자신의 세상이 열릴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 보면 번개보다 더 빠르게 한동훈은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만큼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감각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저 검사로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검사? 요런 정도의 사고에만 돼 있지 정치는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요. 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참 거시기해요.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시민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 이게 바로 정치적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은 그닥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못 가고 결국 무너지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동훈이가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오늘까지 딱 1년 정도 걸렸네요. 그렇죠? 1년 만에 한동훈은 이제 쫓겨난 겁니다. 지가 얼마나 이상한 세상에 살았는지 자기만의 세상에 살았는지 이제 좀 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왜 그러면 국힘당 특히 권성동은 한동훈을 내쫓으려고 했을까요?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힘당은 현재 당면 목표를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데 올인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들은요.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할 겁니다. 한동훈의 존재는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현실화시키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한동훈을 내친 거죠. 윤석열과 함께 한동훈을 같이 내보낸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동훈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오늘 사퇴 기자회견도 참 보면 좀 모양새가 이상했습니다. 자기는 물러나고 싶지 않은데 최고위원회가 붕괴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러난다. 나 물러나기 싫어. 끝까지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정말 찌질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한동훈의 이 퇴장을 보면은 찌질한 건 둘째치고 지저분하기까지 하죠. 기자회견, 사퇴 기자회견도 어제 한댔다가 어제도 안 한댔다가 또 한댔다가 오늘 한다다가 한 3번 정도 연기되고 취소되고 반복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는 계속 당대표를 지키겠노라는 입장을 계속 피력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내가 탄핵 투표를 했느냐, 또 내가 계엄령 선포했느냐,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 뭐 이런 식의 항변이었을 겁니다. 주로 한동훈이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을 향해서 어거지 쓸 때 많이 쓰던 화법이죠. 그 화법을 이제 국힘당의 내부를 향해서 썼으니 국힘당 내부에서 발칵 뒤집어질 만도 합니다. 격앙이 잔뜩 됐다고 하죠. 그리고 한동훈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그동안 친한계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물러나야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물러나는 쪽으로, 퇴진하는 쪽으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아주 미숙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깐족대는 것과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사람 하나 배려놓고 감옥 보내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밖에 없었던 한동훈이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행동이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친한계는 사고는 윤석열이 쳤는데 왜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라면서 저항을 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저항은 솔직히 몇 시간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왜? 이미 국힘당은 방향을 정했거든. 윤석열과 함께 한동훈도 내보내고 그동안 국힘당의 진짜 주류인데 주류임에도 이선으로 후퇴해 있던 이른바 적폐 본류들이 전면으로 나가기로 마음을 굳힌 거죠. 이들은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하다? 윤석열 탄핵 저지?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이 지금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재명을 막아라는 거지.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권성동이라고 아마 국힘당 내부 적폐 세력들은 판단한 걸로 보여요. 솔직히 다른 사람 뭐 없죠. 홍준표가 가능하겠으나 홍준표는 대구시장입니다.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정치활동을 쉽게 하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솔직히 지금 홍준표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너무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게 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행보로 과연 적합한가,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정무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은 나름 또 정치적인 발언할 자유가 좀 더 많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지금 홍준표의 언행은 도를 지나쳤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가 당대표로 나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경원 같은 사람은 사실상 국힘당 내에서도 나경원 별로 신뢰하는 사람이 없는 듯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나머지는 권성동밖에 없었던 겁니다. 장제원이 있었다면 권성동, 장제원 이 두 사람 투톱 체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권성동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른바 윤핵관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윤석열이 보낸 체리 따봉을 일부러 자랑하려고 일부러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되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는 윤석열이 나가든가 말든가 윤석열 이후 체제를 담당하게 됐다는 게 약간은 아이러니하기도 하네요. 자, 이 권성동 중심 체제, 향후 앞으로 국힘당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뭐 권성동 말고는 다른 사람 선택하기도 어려웠죠.
지금 상태에서 한동훈이 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겠느냐?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가 그 의원총회에 들어가서 발언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껏 당대표가 뭘 만들어 놓으면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지기 일쑤였던 거죠. 이게 그래서 원내 진출을 못한 당대표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한동훈 사례일 겁니다. 그나마 이 정치적인 경력이 좀 쌓여가지고 그 국회의원을 전에 한 적도 있고 정치적인 수완이 어느 정도 있고 자기 세력도 어느 정도 좀 단단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원외 당대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겁니다만 한동훈은 그런 것도 가지지 못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을 내쫓은 자리에는 결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야지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당대표가 될 만한 사람은 권성동 말고도 몇 사람이 더 있습니다. 뭐 안철수 얘기도 있고 나경원 얘기도 있고 뭐 그렇죠. 하지만 안철수도 나경원도 권성동을 따라가기는 힘들어 보여요. 일단 안철수는 당내 세력이 없고 나경원은 당내 많은 그 의원들로부터 그닥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국힘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권성동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권성동이 당권을 차지함으로써 이제 국힘당은 2021년 5월 윤석열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이전으로 돌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국힘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국힘당 무슨 짓을 할지 다들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저지하는 걸 겁니다. 솔직히 지금 국힘당의 상황이 윤석열의 탄핵을 저지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았듯이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어거지를 쓰면 쓸수록 국힘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 가까워질 뿐입니다. 국힘당은 계속해서 뭐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가 정당했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떠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라고 하세요. 전광훈이 그렇게 떠드는 것도 아니고 국힘당이 그렇게 떠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당 지지도는 빠르게 빠져나갈 겁니다. 국민들이 뭐 뻔히 다 봤는데 이게 어떻게 합법이란 말이에요. 참, 대표적인 어거지가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이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어서 계엄령 선포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식의 주장입니다. 참, 개새끼들이지.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기소해도 되나요? 죄가 있어야 기소하고요. 죄가 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지 기소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 내재적 한계라고 합니다. 검사 새끼들이 늘 많이 써먹는 민주당에서 검사 새끼들 탄핵할 때마다 검사들이 떠버리고 있는 내재적 한계. 이 내재적 한계의 대표적인 거죠. 아무거나 다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엄령, 비상사태를 대응할 때 병력으로서 그 대응에 필요가 있을 때 비상사태여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 비상사태도 전시나 사변 등 아주 엄정한 통상적인 이 수단을 동원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해서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극단적인 어떤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만 쓰는 게 계엄령입니다. 계엄 권한이 있다고 아무거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도 뻔한 얘기 아닌가요? 이게 뭐 상식 아닙니까? 근데 상식에 또 안 맞는 얘기를 지금 국힘당이 떠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떠버리라고 하세요.
그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얘들은 일부에서는 뭐 윤석열을 쉴드 치기 위해서 또 탄핵 계엄령이 정당했다라는 식의 운운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들은 오히려 계엄령이나 윤석열 탄핵 이 부분보다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려 할 겁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공격을 시작했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악마화입니다. 그 악마화, 이재명 악마화의 제일 선봉에 서 있는 새끼가 누구? 이준석이죠. 이준석은 지금 같은 이 틈에 국힘당으로 돌아가서 혹은 국힘당과 합당을 통해서 빼앗겼던 자신의 당대표 자리를 회복하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갑자기 태세를 전환한 겁니다. 공격 목표를 이재명 쪽으로 확 돌려버린 거죠. 자,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막으려고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수단은 바로 법원의 재판입니다. 재판 일정을 확 앞당기는 거야. 그래서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주저앉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도 그와 일치합니다. 지금 국힘당은 그래서 최대한 탄핵 심판은 시간을 끌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특히 선거법 재판은 시간을 앞당기려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 뭡니까? 이른바 시간 싸움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 방송에도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운운하면서 형사소추가 되면 탄핵 심판이 중지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것도 결국엔 그거예요. 그런 식의 논리를 내세워서 탄핵 심판을 중지시키거나 시간을 끈 다음에 그 사이에 선거법 재판 같은 이재명 대표가 걸려있는 이 재판을 빨리 끝내가지고 이재명을 주저앉히겠다는 겁니다. 마치 제2의 조국을 만들자는 게 이들의 목표인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힘당에서 나오는 앞으로 모든 얘기는 다 그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이 그 일의 최선봉에 서 있는 겁니다. 아마 권성동은 그를 통해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향후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할 거예요. 현재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향후 전쟁은 서초동에서 벌어질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동에서 벌어질 겁니다. 지금까지의 투쟁이 여의도였다면 향후는 서초동과 안국동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초동보다 안국동보다 헌법재판소보다 더 중요한 데가 바로 이 서초동일 거예요. 지금 권성동이 계속 헌법재판소 결정, 탄핵 절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만 얘들의 진짜 목표는 탄핵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치러야 되는 선거법 재판 같은 이런 서초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입니다. 탄핵 심판은 그래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거는 거는 윤석열 탄핵을 막을 수 있다.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그 이전에 이재명을 죽이자는 그런 계획인 거죠. 그런 계획을 시행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인물이 누굴까요? 예, 바로 검사 출신의 권성동인 거죠.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권성동은 중앙대 법대 출신이죠. 이재명도 중앙대 법대 출신입니다. 권성동은 60년생이라서 윤석열하고 나이로는 동기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보다도 한 3년 정도 늦게 됐죠.
아무튼 참 여러 가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대처하자는 뜻에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기님 들어오셨네요.